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2시간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시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나이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우리 국내 증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제 꽃샘추위가 시작될지 아니면은 좀 훈훈한 바람이 불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 뵙고 월요일 이렇게 또 함께 하는데 수익률 표가 있습니다. 뒤에 전문가님 오늘만 해도 오늘 하루의 수익률을 40%나 그렇게 내셨어요. 오늘 네네. 지수는 사실 1%도 안 올라갔거든요. 각각의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40%를 내셨는지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한 45%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에너토크라던가 두산중공업 딱 이 원전 관련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언을 좀 해주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목들을 2월 18일 날 그리고 1월 말일 날에 이렇게 좀 단기 포트 그리고 스윙 포트에다가 집어넣고 공략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탈원전 하지만 탈원전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원전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텍소노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종목 상담이었었나요? 그 시간에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저희 보유 종목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VI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서 이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5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그 목표가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지정가 매도를 했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게 됐네요. 그 목표가가 거의 VI였던 거죠. 네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자력 발전주로서 에너토크와 그리고 하나는 두산중공업으로 두산중공업. 30% 넘는 수익률을 오늘 기록을 해주셨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 또 VI가 걸리는 바람에 딱 청산 가격에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오늘만 해도 40% 수익률,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꾸준한 수익 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함께 수익 내셔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방송이 끝나면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톡방 문을 닫기 때문에
꼭 방송 안에 9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뒤에는 뭐죠, 지금? 제가 네.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월 18일 날 지금 이렇게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네. 뉴스를 보면서 이 캐파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테마 관련해서는 제가 올 한 해 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 한수원에서 소형 원전 개발 첫 발을 뗀다, 뭐 이런 식의 이슈들 붙어줄 때마다 이런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에너토크를 매수를 했고 지금 두산중공업과 에너토크를 시초가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그리고 에너토크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목표가가 21,500원이었는데 오늘 매도한 가격은 21,000원에 이렇게 체결 완료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네. 그리고 2차 목표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더 높게 두산중공업 볼 수 올라갈 있기 수 때문에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시총이 크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채권단이 좀 어떻게 보면 부실한 이 재무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기조로 판다, 이런 소식도 붙어주면서 맞습니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아까 목표가 5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하셨죠. 역시나 53,000원 정확하게 찍고 체결 완료했습니다. 시장가로 이렇게 청산을 했네요. 소름이네요. 네. 딱 이 목표가에 맞게끔 매도 체결도 딱 됐고 많은 분들이 정말 수익을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익 실현하신 저희 정방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 축하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익 내고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도 수익 내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래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월이었죠.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이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휴장이라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인데 이제 모레부터 3월 증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문가님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인플레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이유들과 복합적인 이유들과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좀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는 기정사실화 됐고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막판에 외인이 2천만 원 정도를 순매수해주면서 외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우리 증시 소폭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과 모레 그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3월은 조금 훈풍이 불 수도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직은 근데 지금 섣불리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빠른 순환매가 예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강하게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된 후에 다시금 또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타점을 잡고 이렇게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월의 마지막 날, 3월의 첫째 주 어떻게 흐름을 좀 가져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지금 네. 뒤에 더 있네요. 철강 화장품 섹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게 뭔가요? 이제 3월 1일 날 저희가 네. 증시가 휴장을 하는데 이제 네. 중화권 증시는 열리게 되거든요. 미 증시에선 그 중화권 증시에서는 중국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PMI가 이게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화장품 섹터와 이 철강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
우리 3월 달 첫 거래일을 맞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최근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증시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증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좀 쉬어가지만 중국이 또 이 PMI 지수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 체크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 2,699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이제 3월 2일 날 시가가 어디서 출발할지 그리고 2,700선을 돌파 안착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뉴스 하나하나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지만 3월 1일 좀 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연휴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너무나 요즘에 좋습니다. 바람이 핫하죠. 지금 풍력 혹은 아니면은 가스 그런 테마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자력이 그 중에서도 좀 강했었죠. 네. 네, 이런 테마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탄력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밀리고 있음에도 우리 국내 증시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견조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이제는 길을 모았다가 치고 나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후반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종목 필살기 코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시황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에서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실적 개선과 고유가 수혜 기대감 속에서 이 줄줄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41,0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천연가스 도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위치한 그런 회사죠. 이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속에서 이 에너지 가격 상승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고유가 시대를 지금 많이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130달러까지도 간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들도 보셨을 텐데 유가 관련해서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130억 원 결국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두 가지 모멘텀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이 가스 관련주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하던 이 추세를 좀 지금 상승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이 부분이죠. 35,000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 오늘은 가장 중요했던 이 35,000원, 4만 원 라인이 되겠네요. 네. 이 121 이평을 돌파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45,000원 라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라인들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줬다라는 말은 3월 2일에도 강하게 또 한 번 시세를 줄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3월 2일 날 시초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 4만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이 라인을 지지 삼아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예상되고 이 목표가는 이 전고점인 5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이라는 시총이 무거운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57,000원 전고점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 NH투자증권에서는요. 이 목표 주가를 기존 62,000원에서 65,000원까지 오늘 상향을 한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좀 기추가 주목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 코스닥 상장 첫날에 오늘 좀 오름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6.19% 상승을 하면서 풍원정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풍원정밀. 한마디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OLED 관련 섹터에 소속된 그 관련주인데 이 OLED 업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OLED 관련해서 작년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부각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장격인 LG 디스플레이랑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럼에도 이 OLED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섹터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OLED 시장이 그 TV라던가 이런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OLED 업황은 이 점진적으로 이 대장격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힘을 내주기 시작하면 이 소부장격인 종목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금속 박판 가공 기술 좀 말이 어렵네요. 이 통한 OLED 증착용 금속 마스크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그 모바일에 이제 액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예전에는 이제 그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만들던 그런 기술을 우리 국내에서 네. 상용화를 그 성공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그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충분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풍원정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상황을 좀 잘못 만나지 않았나. 이 공모가가 15,200원이었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풍원정밀 OLED 관련주로서 오늘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코스닥에서 상장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4,513억 원이네요. 네, 차트가 딱 그 양봉을 그리고 있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네. 이 25,000원까지도 찍었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5,2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15,000원까지도 다시금 밀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원 라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만 원 지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을 좀 함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풍원정밀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 해외 수주 기대감 속에서 6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5% 상승세 25,900원 선에서 오늘 장 마감 지었습니다. 장중에 12시 부근이 넘어가면서 26,500원을 찍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참 좋은데요. 최근 흐름 계속해서 6거래일째 상승을 하는 흐름이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큰 업체거든요. 한 3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4분기 호실적, 역대 최고 실적을 이렇게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갱신을 했을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와,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던 25,000원 라인을 뚫어주면서 크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 종목 차트를 좀 줄여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거야. 왜냐면 너무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도대체 언제 저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1999년도에 상장을 99년도 한 기업이네요. 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7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다. 오. 그래서 만약에 이 25,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정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었을 때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을 때가 항상 실적이 뒷받침돼 주었었을 때 그때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네. 크게 탄력받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 현황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좋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담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좀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중국에서 이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좀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예전 21년도 실적보다는 앞으로 기대되는 이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22년도에는 더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트 그러니까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좀 무섭네요. 네. 잘못 들어갔다가도 25,000원 저항 맞아 그대로 버리면 내려올까 바로 2만 원까지 쭉 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약 20%가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내 계좌가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이어야 되는데 이 파란불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목표가는 잘 정하시는데 이 손절가를 잘 못 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자를 때는 이 대응 전략에 맞추어서 확실하게 손절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9시까지 방송을 해주십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의 필살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서 귀띔을 좀 해주셨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이 순환매가 될 리오프닝 관심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뉴스였죠. 이제 1일부터 전면 중단을 한다. 방역 패스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요. 당장 한마디로 내일부터. 방치하겠다. 네. 포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코로나 방역 규정 폐지를 했고 네. 그 옆 나라죠. 더블린 있는 그 나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됐었다가 그랬었죠. 지금은 좀 다시금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역 패스를 언제까지 이렇게 폐지를 하느냐 새로운 변이종이 생길 때까지 폐지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변이종이 생기게 되면은 또 이것도 굉장히 좀 바라면 안 생각만 되는 해도 정말 끔찍한데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왔었을 때 그러니까요. 치명률은 낮지만 그 확진자가 전파력이 너무, 네. 어마어마했었는데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진단 키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호재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런 거를 바라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2월 달 좀 힘들었었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견조하게 버텨줬었고 3월 달 이제 기를 모아서 다시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뭘 하실 것 같아요? 네, 화장품이 위에 있는데 저도 진짜 화장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마스크를 네. 벗고 나가겠죠. 그러면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좀 많이 할 거고 네. 남성분들도 비비크림이라던가 요즘에 많이 바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피부 미용 관련한 그 섹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 외출을 하니까 네. 옷을 또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2년 동안 억눌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옷을 사 입으면은 또 다른 그 의료 관련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또 움직일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옷을 사러 이제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면세점 네. 가장 좀 주목을 받았었던 항공 아하. 그리고 면세 네. 이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카지노라던가 그렇네요. 이런 네 섹터들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주 딥하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살짝 터치를 하면서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시나리오가 좀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우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업체입니다. 이 슈링크라고 해서 네. 그 리프팅 맞습니다. 관련해서 리프팅 여성분들이 잘 또, 아시죠? 네.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섹터긴 하지만 좀 이런 종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죠. 슈링크 제조사가 이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데 네.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조금 강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1,000억 원을 올렸다라고 해도 시장의 예상치에는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22년도에는 개선이 굉장히 되겠네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네,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 아, 네. 네. 클래시스 이 차트군요.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눌렸었던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락 추세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렇네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3만 원까지 갔다가 반절이 네. 지금 내려왔네요. 현재 가장 중요했던 18,000원 라인을 돌파 안착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현 주가 흐름 위치가 2만 원을 돌파 안착하게 해준다라면 저는 이 전고점이 27,000원까지 충분하게 크게 쏘아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근거는 이 실적 기대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수급을 좀 봐야겠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무섭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그렇네요. 외인은 팔고 나가고 있지만 네. 이제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매집을 하고 있다. 거기에 만약에 외인들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림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그렇네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또 24일 날 많은 양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한 달 동안의 네. 이 통계치인데 결국에는 누적된 양은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저희 보유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노란톡방 네. 보유 종목이기도 하고 2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 콜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어떤 부분이요? 금요일에 네.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갈 것 같아. 네, 제가 보유 얘기하셨어요. 종목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맞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오늘 슈팅을 수요일 날 이 종목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아니면 모릅니다.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클래시스 살펴봤고 한국 콜마도 네.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한국 보죠. 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 이 화장품 업체죠. ODM과 OEM이 국내 업체 중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업체인데 ODM과 OEM이 함께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동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동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할랄 시스템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인데 중국 시장에 이어서 이 중동 시장까지 개척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주가가 좀 강하게 끌어올라가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아까 봤던 클래시스랑 굉장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네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 딱 반절 또 떨어졌네요. 50% 가까운 하락률에 다시 좀 반등세가 오는 모습. 네, 차트를 좀 설정을 입니다. 하고 이 하락 추세 상단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 37,500원 라인을 돌파 안착해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강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 손절컷은 42,000원 121평을 잡고 저는 목표가 약 한 52,5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외인과 기관들이 무섭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더 많이 담는 모습인데. 네,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욱더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네. 실적이라던가 선제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죠. 이 종목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미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 현황들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뭐 계속 똑같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심리선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차트도 봐야 되고 네. 예,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한 전문가님 또 차트 흐름과 이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꾸준하게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국콜바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관심주는 과연 뭘까요? 네, 의류주겠죠. 네, 더 네이처홀딩스 의류 여행용 가방 이런 유통업체인데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알죠?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네. 저도 그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데 그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팝업 스토어에서 100만 위안을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작년 매출이 28%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23%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탄탄할 것 같은데요. 네. 22년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엔데믹 이렇게 네. 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옷들도 사 입을 거고. 그렇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매출이 이 중국 쪽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더욱더 큰 시장이 열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우리 국내 내수 시장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으로의 판권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휠라 홀딩스도 있습니다. 뭐 타이틀 리스트라던가 네. 아니면은 골프 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종목이죠. 이 휠라 홀딩스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최근 주가가 좀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종목도 좋고 이 종목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다. 그 중에서도 저는 더 네이처홀딩스가 좀 더 좋아 보여서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 1, 2, 3 그리고 네 번째 찌르고 있습니다. 이 4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4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강한 슈팅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돌파만 해준다면,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여기서 막상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수급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이 담아두고 있죠. 그렇네요. 네, 계속적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외인과 기관들이 담아둘 때는 개인들은 좀 같이 담아야 되는데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편승을 해야 됩니다. 같은 편을 먹고 외인과 기관들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도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싸우지 마시고 저랑 같이 외인과 기관의 편에 서서 네. 함께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션 테마 관련주들 여타 종목들 좋지만 그중에서도 더 네이처 홀딩스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 주셨고요. 다음 종목 그렇죠. 이제는 또 술을 또 마셔야겠죠. 먹고 마시는 시즌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그 내수 시장이 네. 살아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모임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빠질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술의 민족인가요? 네, 음주가물을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호전적인 그런
네, 화끈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주 하면은 빠질 수가 없죠. 삼겹살에 소주가 빠질 수 없듯이. 그렇네요. 근데 소주 가격이 7.9% 인상을 했네요. 무슨 참이슬이. 상관일까요? 이제 QR 네. 코드도 없어지는데요. 네. 그죠? 근데 이 기존에 네. 4,000원, 뭐 3,000원, 4,000원이었던 소주 가격이 그 6,000원, 네. 5,000원, 네. 네, 내지는 6,000원, 뭐 7,000원까지도 강남에서 그러니까요. 10,000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주류 업체인데 소주 가격을 올렸으면 앞으로 그 맥주 가격도 올릴 여지가 높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관련주들 벌써 2월 달에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처음처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같이 올릴 수 있겠죠. 검토 중입니다. 아직 올렸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도 이런 종목들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차트를 좀 심리선이 부딪히는 이런 자리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들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35,600원에 형성이 되면서 37,500원 이 주요 저항 라인을 뚫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이렇게 좀 뚫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주가 위치 21일 2평이죠. 20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라인 21일 2평 요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 뚫어준다라면 전고점인 4만 원 라인 그리고 47,000원까지도 그렇네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화이트 진로랑 롯데칠성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왜 롯데칠성? 롯데칠성도 한번 볼까요? 없죠? 네,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 이미... 똑같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차트 하이트 흐름이 진로 똑같아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수급 현황도 비슷합니다. 네. 네, 롯데칠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하이트 진로가 7.9% 가격을 인상을 했고 이 롯데칠성의 처음처럼도 인상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차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부터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네. 지금 다시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주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 속에서 함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17만 원 라인을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 17만 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죠. 17만 원 라인.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 후에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으나 네. 저는 여기 이 라인 15만 원 라인 네. 지켜준다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지금 제가 이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트 진로라던가 롯데칠성 지금 당장 3일 날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바로 밀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매수 기회다. 지지 여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돌파 여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단타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수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갈 종목이 아니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빠르게 또 그냥 매수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진입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방송이 끝나면 이 노란 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여행, 최근 들어 좀 상승세가 많이 있었던 종목들인데 어떻게 대한항공, 당연히 대한항공. 네, 우리나라 최고의 네. 항공사죠. 네. 아시아나 인수합병 인수 소식도 있었고, 네, 그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이렇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건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종목이 3일날 그리고 다음 주에 요번 주에 크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현황 체크해야 되겠고 네. 대한항공 노랑풍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 없이 호주 패키지 여행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출시를 했고 이제 예매를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두 종목 모두 메인과 기간이 계속적으로 담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차트를 좀 보더라도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대한항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등 대장주 대한항공 최근 들어서 상승세 있고 조금 지금 이 횡보하는 여기 모습인데. 네. 지금 121평이죠. 121평 3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하려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착은 못했네요. 네, 안착은 못했어요. 네. 안착을 해주면 어디까지 갈까요? 와, 35,000원이요? 단기적으로 3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25,000원까지도 다시금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이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또 네.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란풍선입니다. 네, 노란풍선 이번에는. 같은 경우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그 회원님들을 네, 위해서 시청자분들. 제가 네. 이 종목들 제가 단타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셔라. 여기서 손절치기보다는 혹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환승하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포트 변경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렸었고 네.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000원 라인대에서 굉장히 지금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되겠죠. 네. 16,000원이 저항 라인인가요? 네네. 음. 지금 단기적으로 이 라인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라인만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다시금 이렇게 여기서 박스 치고 있던 부분들을 넘어와서 네. 지금 짧게는 19,000원 그리고 2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 현황이 외인과 기관이 담아주는 모습. 이런 상황에서 제가 16,000원대에 제가 진입을 했거든요.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환승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잦은 그 매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또 나가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거를 신경 쓰진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게 10% 20%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울 자리에서만 들어갑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시청자분들도 이런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항공 여행주들 노란풍선과 대한항공 살펴봤고요. 네, 이게 마지막이군요. 앞서 이 현대백화점이 있길래 네네, 현대백화점도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네. 현대백화점까지 하고 갈게요. 좋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코로나로 인해서 백화점을 많이 못 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네.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최대 실적을 최대 실적이 나왔네요. 네, 지난해 매출 3조 5천억을 넘게 찍으면서 네. 영업이익이 오히려 95% 상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을 잘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면세 글쎄요, 요거는 좀 체크를 꼼꼼하게 좀 제가 못 해봤는데 네, 근데 네. 이제 현대백화점 작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백화점을 못 갔음에도 이렇게 크게 실적이 향상됐다? 그러면 22년도 어떻게 될지 어떤 새로운 그러네요. 그림이 그려질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백화점보다 유난히 또 현대백화점이 최대 실적을 냈군요.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네. 이슈를 많이 네, 받았는데 이슈를 많이 받고 더 그렇죠. 크게 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명품의 비중이 많아요. 그럼 명품 같은 경우에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현대백화점 워낙 잘 하는 종목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77,800원 요 매물대 라인에서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라면 결국엔 121평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87,500원까지 네. 그리고 신고가 96,000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금 섣부른 그 매수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인해서 65,0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종목.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기관, 외인 계속 매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네, 타점을 잡아야겠죠. 좋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살펴봤고요. 네, 다음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상담,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50만 5천 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나 뜨거웠던 종목이죠. 그랬죠. 1월 27일 날 상장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수급을 꼬아버렸었던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었던 맞습니다. 그런 종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대장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이 지금 60만 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장 당일날 60만 원 찍고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44만 원 라인, 이 라인에서 지지를 못 받아줬습니다. 중요한 네. 라인이었는데 그렇군요. 이 라인에서 여기 지지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현재 41만 원, 오늘 조금 반등을 하긴 해주었지만 이 보호해소 물량이 계속적으로 풀리면서 네. 이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잡아줬는데 외인들이 들어와 줄지, 그리고 MSCI 편입을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0만 원까지 50만 5천 원에 진입을 하셨죠. 50만 원 라인.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힘을 좀 못 받쳐주고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 3월 달 초에는 이 FOMC 회의 결과 이런 것들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보유 영역이시라면 40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홀딩 하신 다음에 50만 원 라인 오시면 그 일부분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